어떻게 보면 내 얼굴에 있는 여드름이 두피 쪽으로 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개념적으로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있는 여드름을 관리하듯 두피에 있는 여드름을 관리해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 생활에서의 간접적인 원인을 보죠. 그것은 첫 번째는 과로. 요즘 너무 피곤하게 잠도 안 자가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과로하게 되면 열이 위로 뜨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긴 하지만 당연히 열 받으면 말 그대로 열이 받으니까 열이 뜨겠죠. 그 다음에 면역력 저하를 알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의 장에서 아주 70~80%를 관장하고 자율신경 문제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체온의 문제 때문에 면역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면역이 저하되면 또다시 몸이 차지게 되고 바깥쪽으로 열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 쪽에 직접적인 곰팡이균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세균 이런 것들의 감염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간접적이거나 생활적인 요인들이 몸 안의 환경을 잘못 만들어서 피지 분비랑 염증이 겹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루성 두피염이 되는 거죠. 나쁜 습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것이겠죠. 우리 몸에서 열이 자꾸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은 말씀드렸으니까 반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피곤하지 않게 잠 푹 주무시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 이것은 직장을 바꿔야 되나요?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다른 원인들을 말씀드린다면 흡연 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담배를 태우면 담배 자체는 우리 몸의 말초 혈액순환을 방해하는데 정말 1등 공신입니다. 먹으면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채식을 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풀만 먹어야 되나 라고 투덜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채식 중에서 뿌리 채소, 줄기 채소, 잎 채소, 열매 채소까지 얘네들을 골고루 먹고요. 알주노초, 반환보, 흰색, 검은색까지 색깔까지 골고루 먹는 이런 골고루 채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식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도 많이 줄게 되고, 항산화 성분 때문에 채식의 특히 껍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껍질의 역할이 무슨 뜻입니까? 바깥에 있는 나쁜 것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것들이 속에 있는 채식 안쪽에, 채소들의 안쪽에 있는 성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막아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들이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온갖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건강에서는 굉장히 너무 중요하죠. 요즘은 항산화제들로 많은 영양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채소 껍질을 싸고 있는 것이 피부니까 피부가 피부를 좋아지게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채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복식호흡을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열이 위로 뜨잖아요. 열을 아래로 낮추는 방법 중에 특히 자율신경도 조절해주고,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망가지면 우리 몸의 컨디션이 너무 나쁘게 느껴집니다. 자율신경도 조절해주고 열도 떨어뜨려주는 아주 좋은 기가 막힌 방법이 명상을 하면서 천천히 호흡을, 복식호흡, 다시 말해서 하는 흉식호흡이 아니라, 가슴이 커지는 흉식호흡이 아니라 배가 들락날락하는 복식호흡을 해주시게 되면 그만큼 열이 아래로 잘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채식과 복식호흡 두 가지 한번 기억해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의원에서는 어떤 치료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부, 특히 두피에 있는 뾰루지 부분에, 아니면 여드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드름은 직접 짜주기라도 하는데 이 부분은 짜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얼굴 여드름에 약침이라는 한방 약재를 주입하는 치료법들이 있는데, 양약에서 주사랑 비슷해요. 그것을 이제 주입을 해서 바로 염증을 빨리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침을 주입을 해서 두피에 있는 염증을 빨리 가라앉힙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침이라든지 이 목줄기 주변을 풀어주게 돼도 피로도 풀리면서 목에서부터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어서 굉장히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요.
약재들 처방은 사람마다 너무 많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세 가지 약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름에서 황이라는 것이 붙어요. 황련, 황금, 황백. 이 세 가지 약재는 한의학에서 염증을 떨어뜨려주는, 염증을 없애주고 우리 몸의 열나는 것들을 식혀주는데 정말 최고의 약재들입니다. 다시요. 황련, 황금, 황백. 황금은 뭐 황금 덩어리 할 때 황금처럼 그렇게 노란색이 난다고 해서 붙어진 이름인데, 이 세 가지 황 삼총사가 우리 몸의 염증을 없애주는데 정말 탁월하다. 다만 이 세 가지의 약재들의 단점은 약간 성질이 차면서 굉장히 씁니다. 입에 닿는 순간요, 인상이 확 찌그러질 정도로 굉장히 써요. 그래서 이것을 약차로 마시기는 쉽지는 않은데, 농도를 조금 옅게 해서 대추라든지 약간 단맛이 나는 것을 조금만 가미를 해서, 단맛이 지나쳐도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약재의 단맛, 감초라든지 대추의 단맛은 아주 큰 염증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탄수화물의 단맛이 염증을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약간 이것을 가미를 해서 나에게 입맛에 맞게끔 농도를 조절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훌륭한 염증을 줄여주는 약차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면 머리를 벅벅 끓게 되고요, 또 비듬도 많이 날리게 되고 여러모로 안 좋으면서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리고 지루성 두피염이 오래되면 탈모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탈모 전에는 반드시 비듬, 지루성 두피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 스트레스, 열에 관한 것들을 꼭 생각해 보시고, 이 열들을 어떻게 떨어뜨릴까? 생활에서 먹는 음식, 그 다음에 피로 조절, 수면, 운동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을 꼭 해보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약차, 황련, 황금, 황백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지루성 두피염을 탈출하시고 비듬도 없애고 탈모에 대한 걱정도 덜어주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가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시고, 구독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종 모양을 눌러서 알람을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